안녕하세요. 저는 연세가즈마다 대학교 한국어과 중국어하는 루스카리나 빌리아라고 합니다. 이어서 논문 전동결혼에서 연대결혼으로의 한국결혼 전문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결혼은 인간 삶의 단계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종종 모두 방구에서 발생하며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결혼은 종교적 규범, 법적 규범 및 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혼은 연대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두 사람이 주관하거나 수행하는 결혼 약속을 묻는 의식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사랑하는 두 당사자들을 모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결합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나라마다 결혼식 관습을 다릅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갖고 신뢰하는 신념과 정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관습과 전통으로 공동체는 정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관습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결혼 전에 어길 수 없는 다양한 규칙이나 결혼식을 진행하는 규칙이 있는 것은 전통 결혼식에서만입니다. 20세기의 사람들은 세계화에 익숙합니다. 말콤 워터에 따르면 세계화는 사회 문화적 조건에 대해 덜 유용한 지리적 제한을 초래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이는 인간의식에서 나타납니다. 세계화의 원인은 국제 경제 협력, 정보기술 개발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한 지역에 포함된 관습의 가치를 떠나기 시작했고 문화나 새로운 것을 대해 개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는 원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관습에 따라 행해졌던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식 이행에서 변화를 경험하거나 연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세계화의 발생은 여러 독자 문화를 널리 만들거나 새로운 문화로 대체했으면 이것은 저자가 한국에서 전통 결혼에서 연대 결혼으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최종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배경이 됩니다. 이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저자는 한국 전통 결혼식과 연대 결혼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통 결혼식이 연대 한국 결혼식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전통 결혼식보다 연대 결혼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70세기 산업혁명의 도입으로 기술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발전하는 연대 문화에 의해 전통 문화가 서서 침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조상이 남긴 전통 문화를 떠나 연대 문화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과 연대를 경합한 문화, 즉 결혼도 이에 해당합니다.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통 결혼을 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결혼 전 한국 부모는 자녀의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 난리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중매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결혼 날짜를 결정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이 신부에게 필요한 귀중품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어로는 납회라고 합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가 제외합니다. 결혼식 당일 신랑 신부가 전날래라는 들거위를 건네주는 행렬을 진행합니다. 그러기에 한복은 신랑이 신부에게 충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인사하기 위해 서로 인사하고 이 행렬에서 신랑과 신부는 한국어로 경배리라는 이름으로 처음 대면합니다.
다음 행렬은 신랑 신부가 모두 주를 마시거나 합근례라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 신랑과 신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으로 해석되는 남편과 함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아내가 진가를 떠난 후 아내는 베베이라고 하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경례를 표합니다. 베베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 신랑 신부가 선물을 들고 아내의 진가를 방문합니다. 현대의 70세기 이전에 중매 결혼에 비해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결혼했고 많은 부부가 현대적으로 결혼했습니다. 현대 결혼식을 진행하는 절차가 더 간단해서 한국 전통 결혼식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현대 결혼식을 진행하는 행렬에는 다양한 행렬이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는 예비 신랑 신부가 예약한 식당 또는 해외장에 있는 가족과 친척 모두에게 헌신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지은 약속을 유지하는 두 장래에 신부의 진심함을 상징하는 반지를 교환할 겁니다. 결혼은 신선한 약속을 한 신랑과 신부가 기다리는 날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감, 긴장감, 이러한 감정이 섞여 결혼식에 참석한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 거룩한 성양을 할 겁니다. 결혼식은 미리 예약된 교회 또는 결혼식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가든 파티라는 야외 컨셉으로 결혼식을 조직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구화의 영향을 받는 신부복을 입고 신랑은 교복 입고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정중에게 증언된 요리를 즐기도록 초대합니다. 손님이 식사를 즐기면 신랑 신부가 한 명씩 테이블을 들면 초대된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비려원을 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직접 가는 커플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 따라 한국의 결혼식 행렬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일본, 프랑스, 미국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식민지 제국자들이 그들 고유의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식민주의를 경험한 한국은 점차 새로운 문화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결혼의 행렬에 담긴 한국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에서 결혼식 행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서구화 문화를 앗아가고 한국의 기술도 발전하여 근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결혼식 행렬의 대부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통적인 결혼보다 현대적인 결혼식을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중매인과 결혼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도록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들어와 한국의 교회를 건설한 프랑스에 식민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가르침을 믿고 기독교나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이 일어나 근대화 문화를 불러일으킨 것을 한국 결혼식 행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남은 전통 결혼에서 현대 결혼으로의 한국 결혼 전반 분석을 여기까지 종료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